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여러분 중에 치과에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다들 치과에 오시기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도 치과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해 오시더라고요. 20년째 치과 의사를 하고 1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면서 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진짜 많지 않아요. 충치가 있어서 치과에 오시는 분 중에는 가끔 치과마다 왜 충치 개수가 다르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치과가 과잉진료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곳을 양심치과라고들 하죠. 충치가 생긴 분 중에는 양심치과를 찾는다면서 여러 치과를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충치 환자 김씨가 있습니다. 당장 치아가 아프니 빠르게 치과를 가야죠. 그런데 김씨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 반지의 원정대 뺨치는 여정을 나섭니다. A치과에서는 치료해야 할 충치가 10개 있다고 하고 B치과에서는 충치 3개를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C치과는 충치가 5개 보인다고 합니다. 김씨는 생각합니다. B치과에서 충치가 적다고 진단했으니 여기가 양심치과구나. 비용도 제일 싸네. 잠깐! 진짜 B치과가 양심치과일까요? 정말로 충치수를 적게 알려주고 가격이 싸면 양심치과가 되는 걸까요? 만일 김씨가 미처 돌아보지 않은 건넌마을 D치과에서 충치가 1개 보이기는 하는데 당장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B치과의 양심은 사라지는 걸까요? 사실 양심치과는 여러분이 만든 환상입니다. 치과의사마다 치료가 필요한 충치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과잉진료하는 치과의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과잉진료하는 치과의사를 어떻게 거르느냐? 그냥 저희 치과로 오시면 됩니다. 우선 충치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에이, 5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충치가 뭔지는 다 알죠. 이빨이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치아가 썩는 걸 충치라고 하죠. 하지만 충치에도 단계가 있고 이걸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치아는 정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과 그 안에 있는 상아질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단계 충치는 바깥에 있는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예요. 사실 충치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1단계 충치는 그냥 둘 수 있죠. 범낭질을 넘어 상아질까지 가면 2단계 충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충치까지 되면 치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하지 말자고 말해도 제발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플 겁니다. 결국 1단계 충치와 2단계 충치를 구분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1단계 충치와 2단계 충치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육안으로는 좀 힘들어요. 치아를 반으로 딱 쪼개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닌 이상 단번에 딱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치과의사도 충치를 구분 못하면 그냥 아무 치과나 가란 말이에요? 아니죠. 아무 치과나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치과를 갔을 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미리 알면 충치 치료를 할 때 과잉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치과의사는 충치가 진행 중인지 충치가 더 심하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치과를 선택하려면 이걸 잘하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강위생 상태가 안 좋은데 눈에 띄는 충치가 있다면 이 충치가 심해질 것이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또 입안의 산성도가 높은 경우 치아가 쉽게 썩으니 충치를 찾았다면 치료를 하는 편이 좋죠. 이미 영구치에 충치 치료를 한 흔적이 많고 보철물이 곳곳에 있다면 치아가 조금 썩었다고 해도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평생 치과를 안 오시던 분이 치아가 아파서 왔다면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치료를 권해드려야겠죠. 음식물이 자주 끼이는 곳에 충치가 나면 인전면을 통해 주변 치아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충치의 진행을 막기 어려워요. 또 인전면 충치는 초기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커져야 눈에 띄죠. 이런 곳에 난 충치는 작더라도 치료하는 게 맞겠죠. 반대로 충치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말한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 1단계 충치죠. 초기 충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정기적으로 검사만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또 정지후식이라는 충치도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정지후식은 조금 깊이 썩었지만 진행이 멈춘 충치거든요. 다만 정지후식이 앞으로도 계속 잠잠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초기 충치와 정지후식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충치지만 당장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니 방치할 수 있죠. 단
구강위생 상태를 살피고 충치가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아야겠죠. 충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기에 치료하면 치아의 수명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기 검진으로 진행 여부를 보고 대처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치과에 가서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줄 겁니다. 만일 대답을 잘 못한다면 당장 도망가시면 됩니다. 결국 진정한 양심치과를 찾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치료 소신과 철학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는 교과서적인 치료만으로 모두 할 수는 없어요. 환자의 상태도 다 다르고 치료에 쓰이는 재료도 정말 다양하죠. 충치 치료의 가장 첫 단계는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미 생겼다면 관리를 잘해서 진행을 막거나 치료를 해야죠. 충치 치료를 할 때 재료를 무조건 싼 거 아니면 무조건 비싼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충치가 난 부위나 크기, 자주 먹는 음식과 씹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지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해야 하는 충치수를 적게 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양심치과가 아니라는 점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충치를 발견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치료를 할 것인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지켜볼 것인지를 정하도록 돕는 치과가 좋은 치과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진료 방법까지 안내해주는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모든 진료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예상되는 결과나 명백한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답니다. 오늘은 양심치과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